네, 안녕하세요. 9주차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열정 대단하고요.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글로 쓰여지는 나의 인생 발표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 예, 저는 김용대 목사고요. 대전에서 청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아트글쓰기 운동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은 한 5개의 챕터를 가지고서 시간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눔과 질문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광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 질문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후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이야기였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잠깐 다들 수십 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았을 텐데요.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이야기였나요? 누군가 묻는다면 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다들 있을 겁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챕터 1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 책 쓰기는 나를 쓰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혜정 선생님하고 김도인 선생님께서 지은 아주 좋은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서 책 쓰기를 통해 나를 쓰며 다짐한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책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다짐하게 되고요. 나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또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 쓰기가 나를 바꾸는 5가지를 제시를 거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교를 멈춘다. 우리는 비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열등의식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해져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바뀌는 거죠. 특별히 비교했던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이 생긴다. 답 없던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 된다. 책이 나의 삶을 선물처럼 만들어준다. 글쓰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관찰을 하고 글을 쓰다 보면요. 답을 몰랐던 거, 답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가 그만큼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인생에 답을 넣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관찰한다. 나를 쓰기는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들추면 쓸 것이 많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게 되고, 그거를 객관화시켜 가지고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책 쓰기, 글 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나를 이해한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다.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에 가깝지요. 그래서 이 글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글을 계속해서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비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나의 자신이 모습 가운데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것은 다 글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삶이 충실해진다.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고 삶이 알차게 엮어진다. 일석삼조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상당히 충실해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글쓰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자신이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고 그것은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네. 그 방향키 중에 옆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네, 오른쪽 키 그, 하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의 책 쓰기 3단계, 책 쓰기는 나를 쓰기에 대해서 스텝 1은 나를 관찰하라. 내 생각, 감정, 경험을 들여다보라. 일기에서 시작해도 좋다. 쓸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주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엄청난 주제, 엄청난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를 잡아라.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주제가 두 개인 책은 없다.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잡는 겁니다. 어떻게 주제를 잡을 때에 하나로 먼저 잡고서 여러 가지의 글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러한 우리가 글쓰기 조금만 해 보겠지만은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엮어가면요. 하나의 나의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텝 3입니다. 어, 날마다 써라. 글쓰기는 근육이다. 매일 써야 근육이 붙는다. 오늘 쓴 한 문장이 책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저기 핸드폰 달력에 하루에 이제 감사한 것을 한 문장씩 쓰는 습관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365일이 되면 365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참여한 선생님 지난번에 강의하신 우리 석근대 선생님께서도 하루에 어떤 명문장을 자기 그 핸드폰에다가 계속 하루에 하나씩은 적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나의 글쓰기에 근육을 붙이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사용해도 좋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늘 옆에다 놓고서 계속 뭔가를 써나가는 거, 낙서를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적는 거. 이것은 굉장한 글쓰기에 근력을 붙이는 좋은 도구인 것이죠.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이상했나 눌러도 잘 안 넘어가서. 방향키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방향키 안 되나요? 방향. 예. 자, 잠깐만요. 예. 다음 제가 우리 그 전문가 전사님을 잠깐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눌렀는데 그럼, 방향키 눌렀는데 안 네. 넘어가가지고서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 잠깐 초빙해 예. 주시는 동안 제가, 예. 네. 그러면 잠깐 우리 네네. 글쓰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샘플 드려야 되겠네. 잠깐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글쓰기, 책 쓰기를 하기 위한, 저기 강사님, 혹시 예. 이거 마이크를 꺼주시고, 넘어갔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뭐 키가 눌렀는데도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책 쓰기는 나를 쓰기다 해서 두 선생님께서는 쓰기 전에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 흩어진 기억과 감정들, 말해지지 않는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이제 쓰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을 쓰고는 후의 모습은 내가 만나고 싶은 나를 만난다. 더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된다 이거죠. 세상에 남길 이야기가 있는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글쓰기의 끝에 완성되는 것은 책이 아니라 새로워진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한 것은 글쓰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드는 것이 분명하지만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새로워진 모습을 또 글로써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원하는 소개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눌러도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됐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글쓰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글쓰기 일입니다.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제목은 무엇이다. 여기다가 빈칸에다가만 채우면 됩니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은 늦게 핀 꽃의 노래이다. 이렇게 예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 나는 무엇을 전하고 싶다. 예시입니다. 그 책을 통해 나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어난다는 믿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 가로 저 밑줄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쓰는 거죠. 또 글을 쓰고요.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다. 요거를 각자 한번 생각을 하시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시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 해보시죠.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나는 무엇을 전하고 싶다.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쓰신 분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하고 서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지철 선생님이 먼저 아주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예, 이지철 선생님이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붙들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싶다. 너무 멋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덕 선생님께서는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은 노란 들국화이다. 노란 들국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두 번째, 그 책을 통해 나는 보잘것없는 들국화 같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예, 좋습니다. 우리 박혜정 선생님,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은 매일 하면 성장한다. 예,
그 책을 통해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또 매일 한다면 결국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훈 선생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인생, 제목은 그건가 보지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다. 어, 나는 사람을 통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예, 역시 믿음의 이야기군요. 김혜실 선생님께서는 누군가의 먹거름의 무지개가 되어라. 예, 그렇지요. 먹거름 가운데 무지개. 소망을 주었던 삶의 스토리를 전하고 싶다. 예, 김혜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순 선생님께서 아주 그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래전에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은 너의 중얼거림이 너를 웃게 하라이다. 좋습니다. 그 책을 통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예, 제가 뭐 따뜻해지고 제가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장순영 선생님께서 내가 책을 쓴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 역시 우리 목자이십니다. 심영순 선생님께서는 제목은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엄마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객관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엄마 공통점. 곽한희 선생님께서는요, 책 제목은 혼자 걷는 길. 예, 혼자 걷는 길.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석근대 선생님께서는요, 글을 쓰면 사람이 보인다. 예, 맞습니다. 오늘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책을 통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험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이런 것이 이제 내 삶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서 더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뭐가 느려서 그런지 개수가 넘어갔어. 다음 거 가겠습니다. 챕터 2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현재를 즐겨라.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이런 책의 내용인데요. 어, 웰턴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숙형 이제 명문 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에게는 전통과 명예와 규율과 최고 이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제 키딩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요. 영어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죠. 책상 위에 막 올라가게도 하고요.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도 하고요. 왜 같은 방향으로만 살고 보는가 이런 얘기를 키딩 선생님이 전통적인 삶에 어, 있었던 그런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대를 살고 있니? 누구의 기대를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닐이라고 하는 학생이 따르려 했던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닐에게 계속 의사가 되어야 한다. 안정된 길을 가야 한다. 연극은 시간 낭비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키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믿어라.
시인은 살아있는 증거다. 너만의 걸음으로 걸어가라. 각자의 삶에 독특함이 있으니까 그 살아온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카르페 디엠, 언젠가 살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살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글로써 다시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요. 언젠가 쓰겠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써라, 지금. 지금. 그 지금 우리들에게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우리가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작가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쓰려 말고 무조건 써라, 무조건 써. 우리 그 부잖아요, 기자? 무조건 써라, 무조건 써라. 오늘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표현을 해서 무조건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일기를 쓰신다고 했는데 너무 훌륭하신 거죠. 그런 일기라도 쓰든지 아니면 뭐 큐티라도 뭐 내 문장으로 쓰든지 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작가입니다. 우리가 제 퍼스트 잡이 우리의 퍼스트 잡이 작가의 작가. 우리 모두는 작가입니다. 우리 김도윤 작가님이나 박혜정 작가님만 작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작가입니다. 단지 책이 안 나왔을 뿐이죠. 이제 곧 나오겠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작가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글을 써볼까요? 테스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는 무엇 할 때 가장 나답다. 나는 무엇 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새벽에 혼자 조용히 책 읽을 때 가장 나답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가장 나답다.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나답다. 첫 번째는 그거고 나는 무엇만 할 때 나답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모습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언제였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로 나다웠던 순간은 이때였어. 예시를 들겠습니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아이에게 처음 그림책을 읽어줬던 그날 밤이었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오래된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때였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처음으로 강단에 섰던 그날이었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시간 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할 때 가장 나답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언제이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또 글을 이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되겠지요. 글이 되고 하나의 단락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쓰셔서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바 이지철 선생님께서는 나는 집중하여 뭔가를 만들어낼 때 가장 나답다. 예, 우리 집중력이 뛰어나시지요.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나를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주는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였다. 예, 우리 이지철 선생님 감사하고요. 김영덕 선생님께서 나는 강의할 때 가장, 강의 잘하시는가 봅니다. 예, 멋지십니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청소년에게 소중한 인생, 소중하게 살자라고 강의하는 순간이었다. 야, 우리 이 시대의 선생님이십니다. 김영덕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혜정 선생님께서는요, 나는 좌충우돌 우왕좌왕이라도 무언가에 도전할 때 가장 나답다. 예, 우리 박혜정 선생님,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후회할지라도 선택할 때였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우리 김혜실 선생님께서는 나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감동받을 때가 가장 나답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멘토링 해줄 때이다. 아, 멘토링. 예, 우리 김혜실 선생님 응원합니다. 박대훈 선생님께서 나는 무언가를 새로 개척할 때, 깊은 대화를 할 때, 책통에 깊이 깨닫고 의미 있는 글을 쓸 때 가장 나답다. 예,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장 나다웠던 시간은 신학교 개척할 때, 사역자들과 깊은 대화를 할 때, 의미 있는 것을 읽고 깊은 것을 깨달을 때였다. 예, 추억이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원 선생님 응원합니다. 예,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다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의 글쓰기에 또한 여러분의 그 책을 낼 때에 가장 좋은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라고 하는 이제 모리와 함께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모리 교수의 이제 뭐 교수님이 이제 ALS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에 이제 제자를 그러니까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치의 삶은요,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삶이 공허했다. 모리가 마지막에 이해한 것은 이겁니다. 돈 아니야. 성공 아니야.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수가 마지막 삶을 살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 관계, 사랑, 용서 이것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는 이제 자꾸 사건이라고 보는데 아니고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리 교수의 화요일 수업 14주에 보면은 세상이 가르친 것은 사랑은 나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경쟁해야 사랑받는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죽음은 두려운 끝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가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가르친 것은 예, 예, 그겁니다. 그겁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워라. 죽음은 삶을 끝내지만 관계는 끝내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 사랑, 관계, 용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퀘션하고서 나의 글을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글을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다? 아마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사람 누구이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어머니이다.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첫 담임 선생님이다.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신앙의 멘토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 예시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끝까지 믿어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예, 요두 가지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게 인생의 나의 발표회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은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었다. 이거 참 좋은 이제 그 나의 이야기를 쓸 때에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일 겁니다. 그걸 이제 이어가면 나에 대한 좋은 글이 나오겠지요. 한번 쓰시고요. 쓰시는 대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지철 선생님께서 금방 생각하셨네요. 지금 나를 만든 사람은 아내다. 결혼 잘하셨나 보네요. 그 사람은 나에게 나의 웃음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남자군요. 네, 이지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쓰신 분들은 편안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예, 같이 공유하는, 예. 우리 김영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셨는데요.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아내, 이름까지 봤었네. 장미 여왕님이다. 성함이 장미인가요? 아니면은 뭐 애칭인가요? 아니면은 뭐 왕칭인가요?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였고,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다. 예. 여왕님 맞으시네요. 여왕님이십니다. 우리 박영순 선생님께서는요,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어머니다. 예. 그 사람은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예. 좋은 어머니 만나셨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네. 김혜실 선생님은요, 돌아가신 어머니다.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을 가르쳐 주었다.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를 배웠다. 우리 김혜실 선생님 어머니 생각이 나시겠네요. 좋은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니. 우리 박혜정 작가님,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김도인 선생님이다.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타인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실과 인내, 실력을 어떻게 갖추는 것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예, 우리 김도인 선생님께서 우리 박혜정 선생님에게 큰 도움을 주셨군요. 장순영 선생님은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어머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였다. 예, 우리 장순영 선생님이 계시기에는 어머니가 계셨군요. 예, 지금도 어머니가 생각나시나.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챕터 4에서는요, 이제 midnight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후회는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후회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매트 헤이그는요. 노라가 살아온 다른 인생들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노라가 떠올리는 완벽한 인생은 록스타가 된 사람, 뭐 수영 선수가 된 사람, 다른 도시로 떠난 사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인데 도서관에서 노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삶도 완벽하지 않았다. 다른 삶도 각자의 후회가 있었다. 지금 이 삶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기 전에 로라의 마음은 내 인생은 후회뿐이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사람이다. 다른 선택만이 답이라 믿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난 후에의 로라의 마음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 후회가 나를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노라는 죽고 싶었습니다. 사정의 도서관에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인생을 직접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 살아보는 거죠. 록스타스 영선수 연구자 안에 엄마. 그런데 어떤 삶도 완벽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도 각자의 만약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지금 우리의 인생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후회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쓸 때에 그 안에 다 후회할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 내가 그런 아쉬웠던 만약에 그런 것들에 이랬으면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글을 작성하면은 좋은 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글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글쓰기인데요.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이제 과거를 생각을 했을 때, 내 인생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무엇이다? 예시입니다. 내가 가장 떠올리는 만약은 다른 진로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이겁니다. 이걸 이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경험은 내게 무엇을 남겼다? 예시입니다. 그 경험은 내게 후회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남겼다. 그 경험은 내게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남겼다. 그 경험은 내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남겼다. 요겁니다. 이 부분도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쓸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시간에 글을 써봅니다.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무엇이다. 그 경험은 내게 무엇을 남겼다. 예, 하셨으면은 채팅방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심영순 선생님께서 지금 나를 만든 사람은 스승님이다. 그 사람은 나에게 존중과 수용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글을 읽어주셔서요. 예, 네 번째 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혜정 선생님께서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그때 바로 대학원에 갔을 거리다. 예, 대학원에 갔을 거. 그 경험은 내게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겼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만약이라는 게 있죠. 우리 김영덕 선생님 또 글을 읽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초등학교 시절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버렸으면이다. 그 경험은 내게 지금 읽고 쓰고에 하는 마음을 남겼다. 야,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이지철 선생님,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멘탈이 강했더라면이다. 그 경험은 연약함을 몰랐다면 긍휼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거다. 성경이네, 성경 이건. 우리 김혜실 선생님께서 그때 더 많이 깊이 사랑했더라면이다. 만약 더 깊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내 인격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들의 만약과 우리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마 살 겁니다. 더
다섯 번째는 삶은 쓰는 순간 이야기가 된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기는 살아남는 일이다. 쓰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쓰는 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기의 말들이라고 하는 작가 은유라고 하는 분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은유 작가가 말하는 쓰기는요,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살아낸 삶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적은 사람만 인생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만 인생을 기록한다. 써낸 사람은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은 사건을 해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은유 작가가 말하는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쓰지 않은 사람의 하루, 흘러가는 하루를 보면요. 경험이 그냥 지나간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인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를 잘 모른 채 살아간다. 그런다 쓰는 사람은 정리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험이 해석을 거쳐 의미가 된다. 감정이 언어가 되어 가벼워진다. 쓰는 동안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유 작가님은 써라, 무조건 써라. 예. 뭐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무조건 써라. 자기 감정을 나타내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자 은유는 좋은 글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글을 쓰는 과정은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이며 독서와 메모, 꾸준한 기록이 좋은 글의 밑바탕이 된다. 남을 흉내내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진정성 있는 글이 탄생한다. 결국 글쓰기는 문장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며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글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 같은 이야기다. 내 인생은 늦게 피는 꽃 같은 이야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내 인생은 폭풍 속의 등대 같은 이야기다. 내 인생은 여러 장의 그림이 모인 이야기다. 두 번째, 앞으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다. 앞으로 나는 따뜻한 기억이 되고 싶다. 앞으로 나는 누군가 위로가 되고 싶다. 앞으로 나는 솔직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글입니다. 한번 쓰시고요. 채팅방에 가볍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 같은 이야기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다. 요 이야기입니다. 네, 이지철 선생님께서 내 인생은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과 같은 이야기다. 야, 멋있다. 앞으로 나는 넘어갔어요. 앞으로 나는 아팠던 이들에게 소망을 남기고 싶다. 예, 고난이 사명이네요. 우리 박혜정 선생님, 내 인생은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앞으로 나는 도전, 성장, 나누는 삶을 남기고 싶다. 예, 좋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도전, 성장. 예, 감사합니다. 예, 글이, 한번, 각자, 다 쓰셨을 테니까요. 예, 올리지 못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글을 다시 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나의 인생, 오늘 이제 글로서는 나의 인생 발표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만 할 때 가장 나답다. 나를 만든 사람 누구누구이다. 그 다음에 내가 품은 후에 나의 만약은 무엇이다. 앞으로 남길 것, 내 인생은 무엇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네 개의 주제를 책을 통해서 최근 이제 각자의 책들이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써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나의 인생 이야기인데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어, 네 문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고, 이게 책으로 될 수도 있겠고, 아까가 나온 그 주제 하나하나가 한 챕터가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서 세분하게 더 나눌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겠죠. 설교할 때 나는 가장 나답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나는 평생을 돌아왔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였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철야를 보내셨고, 그 무릎으로 견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가슴에는 후회도 하나 있다. 좀 더 젊었을 때 글쓰기를 공부했더라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되어 내 안의 말들을 더 일찍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맞았죠. 나를 키운 한마디였다. 내 인생은 가장 단단한 계절에 피어난 꽃 한 송이다. 이렇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걸 전부 다 묶어가지고서요. 잠깐만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한 편의 어, 짧은 책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짧은 거를 여러분의 인생 발표를 하는 겁니다. 한번 지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수정 선생님께서 내 인생은 아슬아슬 넘어질 것 같은 자전거 배우기 같다. 예. 앞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고 싶다. 예. 멋있습니다. 김영덕 선생님께서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빛 같은 이야기다. 시인의 시, 한 편의 시. 앞으로 나는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는 사람을 남기고 싶다. 우리 김혜시 선생님, 내 인생은 초원의 들꽃 같은 인생이다. 민들레오 씨가 또 다른 민들레를 탄생시키듯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 완전 뭐 시네 한 편의 시예요. 이걸 이제 엮어서요. 그 네 개의 문장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잠깐 써보는 겁니다. 어, 이지철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나는 집중하여 뭔가를 만들어낼 때 가장 나답다. 몰입은 상처 입은 나를 감추고 잊기 위한 발버둥이다. 나중에서야 가장 나다운 것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주는 자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아내이다. 부모의 집착과 압박으로 피폐하고 사회를 모르고 웃음을 잃었던 나에게 아내는 나의 웃음이 아름답다고 알려줬다. 그렇기에 살아갈 힘이 된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만약은 멘탈이 강했더라면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몰랐다면 긍휼의 마음을 배운지 못했을 것고 사랑을 알지도 못했다. 그렇다. 내 인생은 거대한 파도 앞에 끊임없이 세워지는 모래성과 같다. 그렇기에 이 받은 아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아름아름 알리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만 봐도 우리 이지철 선생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은 맛을 볼 수 있네요. 아까 네 개를 다 엮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박혜정 선생님 글이 올라왔네요. 나는 좌충우돌 우왕좌왕이라도 무언가 도전할 때 가장 나답다.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후회할지라도 선택할 때였다. 지금의 나를 만든 사람은 김도인 선생님이다. 그분은 겸손하게 나에게 대해 알아가고 타인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성실과 인내 실력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은 서툴었던 나를 성숙하게 해주었다. 대학원을 갔을 걸 후회를 했지만 그 경험은 내게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공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학위만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고 성장하게 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은 애벌레가 나비로 성장한 이야기다. 앞으로 나는 도전, 성장,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남기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김영도 선생님, 나는 소중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강의를 할 때 가장 나답습니다. 청소년이나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소중한 인생을 살자고 합니다. 아내는 나를 만나서 사랑해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게 하고 울타리 되도록 합니다. 넓은 품이 되어 안아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가슴이 되게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들국화 같은 나지만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꽃 같은 인생들을 품으며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랑하며 그들을 꽃으로 살아가게 하는 트레이너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